오늘은 4단원의 서양 문물의 수용 중 마지막 시간, 근대적 지식의 확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이런 근대적인 이제 신문의 등장, 그리고 근대 교육의 등장, 그리고 여권의 신장 운동,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이 신문 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문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는 42번, 교과서는 162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개항을 하고 이 인류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빠르게 변화가 진행되던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 소식이라든지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들이 넘쳐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형태의 신문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동아시아 각국의 신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초의 신문들은 다 알아둬야겠죠. 그죠? 청나라 같은 경우에 최초의 신문은 바로 이 신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건 영국 상인이 상하이에서 발행했어요. 왜 상하이인지 알겠죠? 상하이는 뭐가 있다? 조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페이퍼, 신문을 보는 게 되게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문화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신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 그 이후에 다양한 신문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청정부는 이런 신문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등록제와 검열제 같은 걸 실시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지식적인 성장을 이룬 서민들이 결국 이제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근대적 민족 국가로 나아가는 이제 신의 혁명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최초 신문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이제 보면 일단 최초의 신문이고, 그리고 일간지라는 것도 최초예요. 일간지라는 건 매일매일 출간한다는 거죠, 그죠? 매일매일 출간하는 신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은 이제 요코하마에서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진 신문인데, 마이니치가 매일이란 뜻이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좀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기사들을 많이 다 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이런 검열제, 발연금지법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일 러일 전쟁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하면서 이런 신문들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요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말고도 왼쪽에 나와 있는 요 헤이민 신문, 이제 사회주의 신문이라든지, 이게 평민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계급적 평등 이런 걸 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제 유명한 뭐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교과서 보면서. 그다음 조선 역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지만 너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입니다. 이거는 순 10일마다 이제 발간이 되는 신문인데, 이거는 이제 방문국이라는 관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어, 정부가 개화사상 추진을 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부의 개화사상의 이제 내용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서양의 업무를 모두 전담할 수 있는 관청. 그러니까 이걸 다 쓰고 앉아 있네요. 정부의 개화사상이라고 하면 지우개가 너무 커가지고, 네, 됐어요.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했다는 거. 그래서 서양의 어떤 그런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식군대, 별기군을 설치했죠. 그죠? 이것이 결국에는 문제 이모군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개화 사상을 이제 가로막는 그런 이제 그 방해물이 된 거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각종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그러면서 뭐 일본의 관계, 뭐 수신사라든지 조사시찰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나라에 갔던 것은 영선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 갔던 것은 보빙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이제 수사들단이 이제 보고 오면서 이제 각종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관청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우정국, 이거는 결국 우정국 축하연 때 갑신년문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을미개혁 때 10년 뒤에나 이제 우체사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진 게 또 기기창, 무기 만드는 곳, 그다음에 뭐 방문국이 이때 만들어져요. 이 방문국이죠, 그죠? 그래서 방문국은 박은 말 그대로 이제 출간하다, 편찬하, 찍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문을 찍어내는 곳이었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더 중요한 신문은 이 독립신문이죠. 사설이 길었네요. 이 독립신문은 일단 최초의 한글 신문, 최초의 영문 신문, 최초의 민간 신문, 최초란 타이틀을 세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신문은 한송숭부에게 뺏겼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서재필이 만든 이제 신문이죠. 이 독립신문을 발간한 이제 이후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무래도 정보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열강의 침략을 폭로했는데, 이런 러시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억수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서양 열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약간 좀 이런 열강의 침략성의 폭로가 전반적인 나라에 다 조금 이건 아니었어요. 여튼 국권 수호를 위한 여론 형성하는 어떤 중요한 신문이었다는 거. 그다음 그 외에 또 중요한 신문이 이거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황성신문은 또 우리가 시리아 방송대국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리아 방송된 곡, 다 큰 어른이 아저씨가 신문에 이제 칼럼을 냈는데 나는 오늘 크게 울었다라고 이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사설이 보면 가면 느낌표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국권을 약탈당했던 을사늑약의 그것의 억울함을 이제 실은 글이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또 유생들이 주로 보는 글이어서 거의 이제 국한문 혼용체인데 한문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되게 이제 신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요거 양기탁이라는 사람이랑, 이 사람이 실제적인 이제 출간 사람이고, 이제 베델이라는 영국 신문 기자가 여기에 이제 바지 사장, 소위 이제 가드 사장님으로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일본에 대한 이런 검열, 이제 신문지법을 일본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을 막 검열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일본의 압력에 이제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영국의 기자 출신인데 럴전에 취재하러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어떻게 보면 도와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탄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들 한번 줄거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해요. 신문학, 나라 안팎의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통로였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인이 상하이에서 신보 창간했다는 거, 그죠? 그런 다음에 일본에서는 개항장에서 최초의 일간지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등장했다는 거,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또는 여기 없는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다음 조선에서는 최초의 민간지 이제 국가에서 만든 게 이제 한송순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신문이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이 되었다. 또 그 외에도 황송신문과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어떻게 민족 의식이 성장하는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죠?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발행해서 결국에는 언론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감부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름을 조선 총독부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일대 통감이 누구냐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히로부미 아저씨, 그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주권을 빼앗은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일대 통감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독립신문 여러분 옆에 왼쪽에 보면 독립신문 여러분 읽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신문의 내용도 보면 다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중의 의식 개선에 아주 도움이 됐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대한매일신보도 순한글 신문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각종 잡지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이제 발휘했던 사람들은 청년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청년들이 주로 이제 구독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에서는 일본에 유학한 한국 청년들이 잡지 학지강을 통해서 이제 민족 계몽 운동에 앞장을 섰고요. 또 중국에서는 천듀슈라는 인물이 상하이에서 청년 잡지를 발행했는데 이게 신청년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신청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신문화 운동 그리고 오사운동에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신문화운동이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이 신청년에서 이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이제 중국 지식인들이 누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천듀슈라든지 루신이라든지 또 이런 후스라든지 이런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문인들의 어떤 성장 그들이 이런 청년 운동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청년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막 분화로드 운동 이런 거 펼치고 그런 다음에 막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분화로드 운동, 문자 보급 운동 등의 이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청년의 모습 그리고 그를 이제 그런 활동들이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잡지들까지 살펴봤어요. 뭐 나스메 소세키 그런 다음에 이제 최남선 내용은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군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제 서양의 문화를 이제 열심히 따라가서 배우려다 보면 이런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이제 따라잡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기본적인 덧셈 뺄셈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공장을 돌리려면 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설명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소양을 대량으로 학습한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죠.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한 교실에 막 사람을 꽉 채워가지고 이제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 방식을 우리도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아무래도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근대적 학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소학교, 중학교, 이제 대학교로 가는 어떤 학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만든 고등교육기관은 도쿄대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의 이런 정신을 담은 교육 칙어가 발표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교육 입국조서와 함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나라 때 청일 전쟁 이후에 이런 서양식 학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일본을 봄따 경사대학당이라는 대학을 설치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을 했던 이런 세력들의 어떤 활약상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항 이후에 이런 다양한 근대 운동을 전개하는 학교들이 등장하는데 국가에서 세운 대표적인 학교가 우리 앞에 사진을 봤던 유경공원 영재를 육성한다 해서 이제 외국인 관료들을 이제 외국인들을 들여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제 근대적인 이제 학문이라 해서는 지리, 뭐 역사, 서양의 역사, 그다음 뭐 문화 이런 어떤 다양한 어학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순영어로 이제 하는 수업이었다고 해요. 이때 들어왔던 대표적인 이제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헐버트라는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교육에도 되게 헌신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특사로 파견되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교육기관은 원산학사예요. 원산에 서울도 아니고 원산에 처음 근대적 이제 교육기관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립교육기관이 등장한 이유는 원산이 원래는 어촌이었는데 강화도 조약 때 개항장으로 선택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이런 교육으로서 그 위기를 이겨내려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학교의 수립으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시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그 갑오 개혁 때 이제 일본은 청일 전쟁을 벌이고 안으로는 이제 일본의 의지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나라를 개혁하는 갑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종이
이제 자강의 논리를 이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게 바로 교육 이국조서입니다. 그래서 교육 이국조서의 내용은 뭐 소학교 세우고 사범학교, 소학교에서 활용한 사범학교, 그래서 한성 사범학교 때 만들어지거든요. 뭐 서울교대 전신이겠죠, 그죠? 외국어 학교 등을 설립해서 이제 교육을 하자라고 했고, 또 애국 개몽 운동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국 개몽 운동 과정에서도 많은 사립 학교가 설립됐는데, 이 사립 학교는 주로 선교사에 의해서 수립이 많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뭐 배재학당, 이화학당 이런 어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교육치고는 이런 메이지 유신 이후로 황제 천황에게 충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리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벌써 짐이 생각한데 황제 이제 천황을 뜻하죠. 나의 신민도, 신민은 이제 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효를 열심히 닦아라라고 하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이제 교육의 목적은 이거죠. 끝없는 황실의 운명을 지키고 도와줘야 한다. 이게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지덕체를 닦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 고종이 발표한 건데, 고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이름이 이건 거예요. 입 세운다. 국 나라를 세운다. 무엇이? 교육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교과서에도 역시 나와 있죠.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교과서에 이제 중요한 내용 한번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서 보면 얘기한 것처럼 서양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그죠? 그래서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그런 활동이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는 신분제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된다. 심지어 여학교도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런 학제를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6세가 되면 소학교 입학 의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쿄대학을 설립했다는 거, 그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일전쟁 이후에 그런 모습 많이 등장하고, 베이징에는 경사대학당이 세워졌다는 거, 그 다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보개혁 와중에 고종이 교육 이국조사를 발표하고, 이런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세우고, 또 애국 개몽운동 일환으로 수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립학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막 엄청 뭐 비리가 많고 막 그런 어떤 것으로 막 뉴스 기사에 가끔씩 소개가 되지만, 사실 우리 민족의 정신, 민족의 어떤 운동의 어떤 뿌리가 됐던 곳이에요. 이 사립학교는 보통. 그래서 그 사립학교를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런 사립학교, 전통 있는 사립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이 또 그 전통을 이어가고, 그런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여성관은 현모양처를 이제 길러내는 것이었죠. 그죠? 어, 그런데 그런 큰 시각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이제 현모양처를 길러낸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여전히 한계지만, 그래도 이런 여권 신장 운동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이런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소학교 의무 교육이니까 여학생들 다 들어오겠죠, 그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교사들이 뭐 이화학당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먼저 이제 교육을 이루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청도 역시 민간에서 이런 여학당 설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권 신장 노력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 매춘 금지하고 부인 교풍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이 돼서 여성 운동이 발전이 됐다는 거.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여권 통문 내용 한번 보면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체와 수족의 남녀가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병신 모양으로 사나이가 벌어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안채해서 기거하면서 그 절제만 받으리요. 그래서 이왕 문명 개화의 이제 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일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나이와 부부의 의리를 정하여 평생을 사더라도 그 사나이로부터 조금의 절제를 받지 않고서는 도리어 극히 공경을 받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재주와
권리, 신의가 사나이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자. 뭐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뭐 아는 대표적인 이런 전족을 폐지하는 모습, 장옷 이런 거 이제 금지하죠. 그죠? 장옷 이런 거 없어지고 짧은 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유관순 언니가 입고 다니는 그런 이제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발목이 드러난 이런 치마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에는 일본에서 벌써 이렇게 샤넬 스타일, 코코 샤넬처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되게 편안한 형태의 어떤 차림새들이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여권 신장 운동에 등장하는 뭐 치우진이라든지 히라스가 라이초라든지 나혜석 이런 사람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주요 내용 한번 줄치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은 남녀 모수를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 실시했고 조선에서는 청교사들이 중심이 됐고 청에서도 민간에서 여학당이 설립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일부 다처제 매춘 금지하는 주장, 부인 교풍회가 조직이 됐고 대한 이제 제국에서는 이런 여학교 실시 통문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이건 학교 와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것들을 다뤄보게 될 것 같습니다. 태평양 전쟁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